100km 이상 과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중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어요. 잠깐, 이 뉴스 진짜냐 이거? 제한속도 100km 이상 과속하면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야, 이거 실화냐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과속만 해도 구속이 된다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과속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뭐 얼마 전에 또 과속한 운전자들이 일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잖아. 처벌 당연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한속도 100km 같잖아. 근데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하면 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100km 도로면 200km로 가면, 제한속도 50km 도로로 가면 150km로 가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꽂혀서 아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속 80km만 초과해 운전해도 범칙금을 내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구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구류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구류, 징역 이렇게 있잖아요. 징역 진짜 무섭다. 구류는 30일 이내로 갇혀 있는 걸 구류라고 해요. 그리고 30일 이상 그러면 징역입니다.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징역이니까 만약에 시속 200km 이상 속도로 계속 간다, 아니면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50km 이상으로 계속 가다가 걸렸다, 3번 이상 걸렸다 라고 하면 징역을 살게 되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이면 구류, 3번 이상이면 징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구류 혹은 벌금, 그리고 3번 이상이면 벌금 혹은 징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벌금이에요. 벌금이 범칙금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완전 오산입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그 전과 기록 떼오세요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한 위협이고 평생토록 따라다닐 만한 안 좋은 거니까 이 벌금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벌금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야, 자동차라는 게 말이야 시속 200km로 주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고성능 자동차다 이렇게 말하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250km를 넘어요. 현대차 벨로스터 N 굉장히 잘 달린다고 하잖아요. 잘 달리지만 그렇게까지 잘 달리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기판상으로 시속 270km까지 올라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계기판상보다 실제 속도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면 한 시속 250km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독일 자동차들은 한 80년대 정도에 최고 속도를 놓고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가 최고 속도를 계속 높이려면 이 낮은 속도에서 연비라든지 이런 게 좀 나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를 높이는 거, 기어비를 거기다 맞추는 거, 이거 무의미하다, 이래서 서로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시속 250km를 넘지 말자, 그리고 시속 250km를 넘더라도 250km라고 표기하자, 이렇게 신사협정을 맺어놨어요. 물론 그때 당시 포르쉐 같은 회사는 이 협정에 응하지 않았고요. 포르쉐 911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파나메라 터보 이런 차들도 어렵지 않게 시속 300km 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물론 시속 300km로 달려봤고요. 우리나라 아니고요. 아우토반에서 달려봤고요. 야, 시속 300km면 일반적인 자동차들을 놓고 보면요, 계기판으로는 시속 180km 정도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시속 16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시속 200km로 내가 걸릴 일은 없겠네,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시내도로 거의 전 구간을 60km가 아니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좀 달리다가 우웅 한번 밟아볼까 하면서 우웅 밟으면 시속 130km잖아요. 그러면 시속 80km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전과가 남으시게 됩니다. 야, 이게 실화냐 싶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오늘 뻥 뚫렸는데 한번 밟아볼 하는 순간 전과자 절대로 밟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속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벌금을 내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겠죠. 전 국민이 다 전과자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인 과속 운전, 그러니까 뭐 시속 80km 초과 뭐 이거 아니고 시속 60km까지 초과했다, 그 정도는 벌금만 내도록 했습니다. 40km를 초과하게 되면 승용차는 9만 원, 그리고 20km 초과하면 승용차 6만 원 내게 됩니다. 20km 이하 초과하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뭐 둘 다 3만 원씩 내게 되는데요. 법규상으로 놓고 보면 이륜차도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2만 원. 그리고 법규상으로는, 제가 법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법규상으로는 자전거도 과속을 하면 1만 원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과속은 뭘까 도대체? 그런데 20km 초과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20km, 그리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00km로 가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과속했을 때 벌금, 전과까지 주게 하는 거, 이 제도는 뭐 일단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 이런 엄격한 처벌도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속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겠죠. 일단 더 모두가 안전하게, 두 번째는 도로의 효율성이 더 높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독일의 아우토반 보면 더 안전하고 효율도 높고 운전자들 운전 습관도 뛰어나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도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최고 속도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1974년에 최초로 경부고속도로를 빡 뚫으면서 시작된 게 시속 100km 제한속도입니다. 뭐 그때 제한속도 의미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무슨 제한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 그때 개통하는 그날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빨간 머스탱을 타고서 바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속 200km로 빡 내리꽂다가 마침 부산에서 상경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딱 걸렸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쟤 누구냐 좀 데리고 와라 해갖고 딱 잡아왔는데 뭐 오래 사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말했나 뭐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은 신성일 씨 바로 전과자 낼 뻔했죠. 눈물이. 지금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네. 70년대 머스탱인데 그게 시속 200km까지 달린다? 그랬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신성일 씨도 무슨 레이서 아닌데 시속 200km로, 야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 만들어진 자동차들 보면 최고속도 밟아도 뭐 시속 100km 도달하는 차 거의 없었고, 내리막에서 시속 80km 막 이랬대. 급제동을 하면은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급제동만 해도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타이어가 터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운전 배우셨던 분들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밟으면 안 된다, 차가 스핀한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 세대가 아니고 저보다 전 세대. 안전벨트 요즘은 이렇게 해서 찰칵 채우면 되잖아요. 그때 안전벨트는 쭉 하고 찰칵 채우면 그냥 이렇게 나왔어.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채워야 됐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진짜 나도 몰라. 진짜 나도 모르고, 나도 영상 보고서 알았어. 진짜야. 진짜 나도 몰라. 여튼 이후로 모든 승객이 다 3점씩 안전벨트 안전하게 다 매고 있죠. 2점씩 안전벨트도 없어졌어요. 자동차는 이제 ABS 브레이크, VDC 다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의무화됐죠. 스몰 오버랩 테스트도 잘합니다. 긴급제동도 전자장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승용차는 시속 100km까지 7초면 도달하고, 내 차는 3초. 100km에서 제동거리, 그때는 100m는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50m 이내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데도 최고 속도는 그때와 똑같이 40년째 시속 100km죠. 이거 대체 왜 이럴까요? 네, 문제는 계속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앞으로 속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구간이 있잖아요.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 금방 서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속도가 더 낮아집니다. 최고 속도를 60km로 하향 조정하게 된다는 기사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내도로하고 속도는 다를 바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라는 게 들어가기 어렵고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자유롭게 통행도 하고 교차도 하고 하게 되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서 굳이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막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MB 정권 때 도로가 더 막히게 된다 해서 고가도로 다 없앴잖아요. 그렇게 된 게 사실 고가도로의 패러독스 같은 건데, 그런 문제가 여기도 발생하는 거죠.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을 하는 고속도로 같은 건 없애는 게 도로 소통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속도 제한을 할까요?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안전. 아닙니다. 그럼 뭘까?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전, 환경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구간에 서울에서 지금 최고가의 고급 아파트들이 막 잔뜩 들어왔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대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파트가 있는 곳에다가 고속도로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민원을 넣을 수 있어. 아니 우리 사는데 고속도로를 니네가 넣었으니까 야 그거 말이 되냐, 속도 낮춰라. 근데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는 바로 옆에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지었잖아. 기찻길역 오막살이 칙칙폭폭 뭐 이런 거 모르나? 당연히 아기아기 잘도 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배우셨나 애초에? 애시당초 여기다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서 이걸 허가내준 사람부터 여기 불러와서 좀 청문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몇몇 분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속도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유럽, 북미 이런 서구권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제한속도가 매우 낮아요. 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 자주 가는 데가 뭐가 있을까? 독일, 프랑스 뭐 등등등 있잖아요. 최고속도가 130km예요 우리나라는 뭐 최고속도가 1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0km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30%나 더 빠른 거예요. 뭐 스위스, 벨기에, 포르투갈 이런 곳은 시속 120km. 스위스 굉장히 느린 곳인데도 빨라. 호주는 사실 뭐 사람 사는 곳과 살지 않는 곳이 워낙에 차이가 있지만, 호주는 사람 사는 곳을 좀 벗어나면 그럼 제한속도가 무제한이야. 아우토반으로 달릴 수 있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고속으로 못 달리는, 뭐 능력 되시면 한번 달려보시든가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일본은 시속 100km, 우리보다 유일하게 제한속도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일본도 속도를 좀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신토메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일본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 있는데, 거기서 일부 구간 한 50km 구간을 시속 110km로 올렸고 곧 120km로 올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계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근 만들어진 것들의 설계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설계 속도는 운전자가 좀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막 어떡하지 하면서 레이서 수준으로 운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너에서 그냥 핸들 적당히 돌리고, 램프에서 빠져나갈 때도 뭐 적당히 감속하고, 뭐 제동할 때도 적절하게, 그리고 뭐 표지판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속 120km로 달려도 문제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2024년에 완공 예정, 그러니까 4년 후에 완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아시겠지만 설계 속도를 시속 140km로 상향 조정하죠. 근데 설계 속도가 그런 거고요, 뭐 실제로 달리는 속도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설계 속도를 높이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제는 법규도 여기에 좀 따라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마치 속도를 무조건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이면 곧 교통사고 우려도 반드시 커지게 되니까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운전해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보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도로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왕 하면서 출발하거든요. 아주 젊은이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전체적인 도로 소통이 빨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지고 운전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아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달리고, 이 속도 차이가 막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선진국 가운데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높이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꼭 이 수치를 들이밀면서 한국에서 속도 높이면 다 죽는다,
이런 논리로 속도 제한을 계속 굳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올라가면 사고율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 논리는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소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속도 무제한이라는 점도 꽤 작용합니다. 1차로를 내가 만약에 비워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1차로를 비워야 되고 당연히 양보 운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내가 시속 100km로 가는데 너도 100km로 가야지, 다 똑같이 가야지,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해,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만 1차로는 고속이고 2차로는 정속이고 이런 식의 구분이 되고,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하더구만 1차로로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과속사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1차로만 비워주면 그 사람 혼자 가서 혼자 죽을 텐데 이게 차 사이로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좀 비켜줍시다. 정말 제발. 저는 적어도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제가 2차로로 가다가 1차로 정속주행차 때문에 그 차가 와서 나한테 받아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 벌금 얘기 나오고 구속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이 과속하는 사람이 0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게 해야죠. 도로가 더 빨리 소통되고 빨리 지나가 버리게, 그렇게 되면 더 효율도 올라가요. 사고도 없어지고 비켜주고 안전한 도로를 만듭시다. 모두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고속도로 속도를 좀 높이고 그렇게 운행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90년대에도 있었고 2000년 초반에도 있었고 2010년 들어와서도 있었어요. 90년도에도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일부 구간을 상향 조정하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이때 개정안 보면요, 주행시간을 절약해서 도로 용량이 커져서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화물 수송도 효율이 증대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를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보험업체들이 너무나 반대해서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별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보다 속도가 높은 다른 나라 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오히려 우리보다 적다는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뭐 OECD 통계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OECD 통계 보면요, 우리보다 속도 더 빠른 프랑스 만 대당 13건의 사고가 있고요. 폴란드도 비슷합니다. 독일도 한 50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93.7건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대 있으면 한 대는 반드시 사고 난다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무려 3,500명이 고속도로 사고를 경험했다고 봐야죠. 3,500명이라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속도 상향 조정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진행합니까? 근데 뭐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고도 더 낮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과속사고 건수가 많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4,300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과속으로 사고 난 게 아니라 48%는 안전운전 제대로 안 했다, 깜빡이 안 켜고 옆으로 들이받거나 졸음운전했거나 앞을 제대로 안 봤거나 딴짓했거나 이런 사고였어요. 그럼 과속사고는 얼마나 있었냐? 총 36건, 전체의 0.8%. 과속사고 건수가 의외로 적습니다. 물론 근데 사고를 유발한 근원 원인이 과속이었어. 어쨌든 실제로 과속만을 가지고서 문제된 경우가 통계의 오류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적게 잡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또 과속 단속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과속을 한 지점에서 단속하는 경우, 과속 구간이 아니라 한 지점에 과속 카메라가 딱 있어. 그래서 과속 카메라 저기 하면서 갑자기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창원 터널 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창원 터널 사고 운전자도 과속 카메라가 거기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사고를 일으키게 됐죠. 차가 스핀하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사고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유 딱지 끊었네 아유 이러고 그냥 말겠죠. 근데 앞으로는 카메라 보면 이 과속으로 내가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시속 200km로 하하하 하고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나 이거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인데, 나 구속될 수도 있고 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급제동 빡 밟지 않겠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애초에 거기에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지. 애초에 빨리 못 달리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급제동을 해서 갑자기 사고를 일으켜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걱정스럽긴 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제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6년간 영동고속도로에 단속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점 단속 구간이 있었는데 그냥 구간 단속 구간보다 사고가 2배가 일어났습니다. 급제동하거나 막 급히 피하거나 뭐 등등등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구간보다 카메라 있는 구간에 사고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 속도를 막 빠르게 가다가 그 구간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팬텀 트래픽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유령 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령 정체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데 차들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엄청난 속도로 막 이렇게 이동하다가 옆에 간판 하나가 있으면 차들이 제동을 한 번씩 하는 거죠. 사실 뭐 속도를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야. 오 하면서 살짝 브레이크에 발을 한번 살짝 갖다 대고 지나가. 속도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냥 브레이크 등만 살짝 들어왔다 그냥 갔어. 그 다음 차는 또 하면서 브레이크. 앞에 브레이크 나도 브레이크. 이러면서 점점 브레이크를 밟는 차들이 늘어나다 보면 여기에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여기 교통 정체는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유령 정체가 생기는 거지. 그냥 입간판만 서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여기 팬텀 트래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도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변이 팬텀 트래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위험 요소도 감안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사고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과속을 조장하는 것 같이 방송이 돼버리고 있어.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치사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사고가 일단 났다 하면 대형 사고야.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상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은 과속입니다. 몇 건 안 되지만 그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서 사망자는 가장 높아요. 당연하죠.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거기에서 충격량이 커지니까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죠. 대기오염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경차 같은 경우에 시속 100km로 달리면 시속 60km로 달리는 것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8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속 120km로 가면 무려 23배가 나온다고 해요. 중형차 만약에 시속 60km로 달리는 것에 비해서 시속 100km로 가면 10배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시속 120km로 가면 13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출가스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속도 제한은 필요한 거죠. 전기차로 과속하는 거는 친환경적이냐? 그런가? 이게 일반적인 가솔린 차는 변속을 하면서 고속으로 가도 RPM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으니까 고속에서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석탄 발전소를 많이 돌려야 돼서 대기 오염 물질이 더 나오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이때 오일 쇼크 맞으면서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속 55마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도로는 시속 88km 이렇게 제한했는데 오일 쇼크가 좀 마무리되면서 속도를 다시 시속 130km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모두 속도를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준법 정신, 야 법을 어겨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준법 정신을 흐트러뜨렸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법을 모두 다 어기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자, 이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속도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교통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모두가 위반하는 법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실 40년째 법을 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들 다시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게끔 하고 이 한계를 넘을 때만 처벌하게끔 속도나 도로교통법 전면 제정비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8시 8시 15분이야? 네. 아니 난 조금밖에 말 안 했는데 왜